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5일 황복절입니다. 오늘 태극기들 다루셨습니까? 그 카톡 온 친구들 얘기 보면 아파트에 태극기 단집이 뭐 2집밖에 없대요. 이거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나라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꼴값 떠는 거예요. 지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들 하고 있어요.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저도 태극기 일찍 달고 또 우리나라 꽃을 보러 일찌감치 자전거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궁화 꽃이 다 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피어 있습니다. 보니까 무궁화 꽃말 보니까 섬세한 아름다움, 일편단심, 끈기, 무슨 뭐 협동, 단결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7월부터 10월까지 100일 동안 계속 핀답니다. 근데 뭐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 무궁화 꽃을 우리나라 꽃으로 지정했는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어느 기록에 보니까 1896년도에 독립문 주춧돌을 이렇게 놓는 의식에서 애국가가 퍼진 것 같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때 무궁화 꽃을 우리나라 꽃으로 지정하자 뭐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누가 했든지 어쨌든 좋아요. 무궁화 꽃을 우리나라 꽃으로 했던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꽃은 요번 장마 지면서 완전히 다 녹아버렸어요. 해바라기 꽃은 음양오행상으로 화입니다. 불이야. 그리고 이 물, 장마철의 물, 그러니까 물이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해바라기 꽃은 아주 싹 정리됐어요. 줄기까지 다 없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고 가면서 뭘 느꼈냐면 장마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원래 자기 거를 그냥 되돌려 받은 것뿐이에요. 애들 족구장, 축구장, 그 다음에 야구장, 그 다음에 뭐 그냥 농구 때 전부 다 파괴됐어요. 다 망가졌어요. 자연이 원래대로 그냥 가져간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거 싸그리 다 걷어갔어요. 자연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개울도 원래대로 싹 복원됐고 길 옆에 심었던 인위적으로 심은 나무들 다 넘어갔어요. 30년 정도 된 큰 나무들 그런 것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싹 다 누웠어요. 뿌리가 다 뽑혔어요. 아마 6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그거 원래대로 그냥 다 정리하려면. 그래서 인위적인 구조물은 절대 자연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복입니다. 뭐 무슨 복 음식 좀 드셨습니까? 어떤 먹는 게 좋은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맛있게 배불리 먹으면 됩니다. 또 이 말복이 되면 벼가 마지막 아주 똥씹을 줘서 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간장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은 삼계탕을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흑염소탕, 그 다음에 비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추어탕, 그 다음에 폐대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매운탕, 그 다음에 신장방광 기능이 약한 사람은 순댓국밥.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보신 음식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 밥은 뭐 먹나 또 그런 얘기. 밥은 보리밥이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날씨가 더워지고 습하고 그러면 우리가 불쾌지수가 높아져요. 그 불쾌지수를 녹이는 보약이 바로 보리밥입니다. 그래서 오곡지장, 오곡 중에 최고 두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벼는 지금 알곡을 다 못 읽었어요. 보리는 5월 달에 익어서 이 7, 8, 9 이 습한 여름을 이겨내는데 이 보리밥이 최고의 보약이니라라고 해서 계절 음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불쾌지수가 높은 이런 여름철에 보리밥을 먹도록 보리를 5월 달에 생산한 겁니다. 이건 자연의 조화를
알면 제철 음식이 보약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또 몸 안에 외부가 덥고 몸 안이 차가워지면 오히려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체내 노폐물도 쌓여요. 그래서 피로물질인 젖산이 쌓이면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승질이 뽀록뽀록 납니다. 그러면 쌈질도 나고 뭐 사건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분해 배출하는 게 이 보리밥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덥다고 해서 에어컨 같은 냉방기에 너무 의존하면 건강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건강관리가 힘들다. 동의보감의 하소장리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냉방기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찬 음식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몸은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름철 건강해지려면 식사량을 줄여야 돼. 조금 덜 먹으면 더위를 덜 탑니다. 그 다음에 단맛을 줄여라. 인삼, 홍삼류, 아이스크림, 드링크제, 어떤 청량음료 이런 들쩍지근한 인공 감비를 줄이면 더위를 덜 탑니다. 그 다음에 더울수록 운동해라. 자전거 타고 갈 때는 처음에 갈 때는 더워요. 그런데 계속해서 열이 나면 올 때는 더운 줄도 모릅니다. 운동하면 속 안이 따뜻하면 외부가 시원하게 느껴져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찬물에 발 담그는 거. 찬물에 발 담그고 찬물로 세수하는 거. 이건 독약입니다. 지금 이 눈은 외부로 노출된 장기예요. 그런데 차가우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그런데 찬물로 다 냅다 세수를 해버리면 눈이 망가져요. 동의보감에도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 찬 물에다가 발 담그는 거. 이건 독약 중에 독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겉 피부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찬물에 발을 담그면 그러지 않아도 외부가 더우면 몸 내부가 차가워지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찬물에다가 발을 담궈버리면 발 자체가 콩팥이 관여하고 또 그러면 자연에 의해서도 망가지고 인위적으로 찬 물에 담궈. 그럼 콩팥이 망가져. 콩팥이 망가지면 뼈다구가 기능이 약해져요. 그 다음에 골수, 뇌, 눈, 치아, 귀, 생식 비뇨기계 다 쭈그러들어. 이해가있어요? 그래서 찬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 아주 금기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이야 별 문제 없겠지만 그래서 찬 물에 발을 오래 담그면 머리가 아픈 이유가 그겁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뇌의 산소량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혈액 공급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찬물로 세수하고 찬물에 발 담그는 것은 독약 먹는 것과 같다. 그리고 냉방기, 이 에어컨에 너무 오래 노출되는 것도 독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좋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먹을 만한 먹을거리, 그냥 보리밥에 된장 이거 쌈을 먹어도 좋지만 보리밥에다가 생선 매운탕, 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민어탕도 좋습니다. 또 내륙에 있는 사람은 민물고기 매운탕, 또 잡고기 매운탕, 이것도 굉장히 좋은 보약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닭 백숙할 때 거기에 마늘을 그냥 이빠이 넣는 거예요. 푹 삶아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보약 중에 하나다. 그래서 동기상구 차원에서 보면 민물 매운탕 또 잡고기 매운탕이 오히려 육고기보다 훨씬 좋은, 소고기나 돼지 고기보다 훨씬 좋은 여름철 보양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 시작할 때는 보면 물이 좀 겨울 폭도 얕고 좁고 그래요. 근데 서울로 가면 갈수록 한강까지 가면 폭이 넓어요. 넓고 깊고 요거 인생사리와 같습니다. 옹달샘이 시작하는 곳에 가보면 쩔쩔쩔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한강까지 가면 쩔쩔쩔쩔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쩔쩔쩔쩔 시작할 때 보면 그 물이 뭐냐면 가재 보고도 뭐라고 잔소리래요. 가재 보고도 야 길 좁은데 왜 나와가지고 뭐라고 잔소리해요. 또 도롱뇽이 뭐 좀 잡아먹으려고 뭐라고 잔소리래요. 또 이 뚝지 보고도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재, 미꾸라지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법석이야. 저 새끼 때문에
승질나 죽겠다고. 그래서 여름이 더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물이 잔소리하기 때문에 도롱뇽한테도 가지한테도. 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어 갈수록 한강가로 갈수록 물이 넓고 깊게 흐르듯이 소리가 나지 않듯이,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소리가 줄어야 됩니다. 그게 인생살이의 삶의 지혜입니다. 또 높은 산의 바위들도 처음에 구르기 시작할 때는 우르릉 쾅쾅 소리가 납니다. 흘러 돌아 강짜갈이 되면 소리 안 납니다. 그리고 강짜갈이 이렇게 부드럽게 된 이유가 누구나 가까이 하고 누구나 만질 수 있고 누구나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짜갈이 모가 나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누구라도 함께하고 함께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넉넉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젊은 그 친구들이 잘났다고 냅다 떠들어 제끼는 놈들이 많아요. 정치권에도 있죠. 그건 청소년의 기계도 아니고 청소년의 색깔도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무식한 거예요, 보면. 지식도 없고 지혜도 knowledge, wisdom 이게 없는 거예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중년이 되면 이 때와 장소를 가릴 수 있을 때고 말도 나이 먹을수록 말수를 줄이라고 했어요. 말수를 줄이는 게 또 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서 말수를 줄이고 지갑을 먼저 열어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그게예요. 겸손하고 숙이고 그러려냐고 받아들이고 조용히 끌어안고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이 먹을수록.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멋있는 인생 아닌가요? 근데 보면 나이 먹은 놈이 큰 장기판 깔고 앉았다고 막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이빨도 빠져가지고 이 씨발놈아 욕을 해야 되는데 이 씨발놈아 와서 이빨 새는 소리 나고 앉아. 기계 뭐야 기계.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 그 장기판 주면 어때? 미친놈이지. 아유. 나이 들어서 자꾸만 모가 나는 놈은 이 잡소리가 많은 놈은 뭔가가 부족한 놈이에요. 그런 놈은 고정관념에 병든 생각이요 이 고장난 생각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잡소리가 많은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난 놈, 잡소리가 많이 나는 놈 주변엔 사람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데 나이 먹어서 친구가 없고 이러면 참 불쌍한 놈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지는 안 가고 안 오고 안 주고 안 받고 하지만 딴 사람이 세상 제3의 사람이 볼 때는 참 불쌍한 놈이요. 아유, 그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다 뒤져버려라 이렇게 듣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버스나 지하철 이 자전거 탈 때 운동하는 사람들 얼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좀 더 너그러운 얼굴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눈에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고 나누고 베푸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아주 바람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걸 사람 위주로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어딘가 문제가 생겨. 그게 질병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궁화 꽃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하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왜? 개인 욕심 버리고 협동 단결하면서 사는 지혜. 오늘 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나누고 베풀면서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아시겠어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관계없어요. 나누고 베풀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멋있는 인생이 아니겠느냐. 무궁화꽃이 한 구리에 100여 송이 이상 꽃을 피운대요. 그런데 그 많은 꽃들이 장마 그렇게 많이 져가지고 다 다른 꽃은 다 졌는데 이 무궁화꽃은 계속 펴 있어요.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욕심내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이런 무궁화꽃에서 협동 단결하는 그런 마음을 좀 배우면서 살자.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멋이 있으면 바깥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내면의 멋을 챙길 수 있도록,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시면 멋있는 관상과 멋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 무궁화꽃에서 배우는 협동 단결의 지혜를 배우자라는 내용으로 오늘 또 이 가루등박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멋있게 살아갑시다. 화이팅!